안녕하세요, 산타젠입니다. 제가 좀 요상한 몰골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장비 관련된 영상이 조회수가 많이 나와서 한 번 더 찍어보려고 같은 장비로 여러 번 울거먹기. 영남 알프스 가지산을 다녀왔는데요. 정상 기온으로 마이너스 10도 정도 되더라고요. 저희가 이제 출발했던 고도 운문역에서 출발했는데, 거기서는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초속 한 6m 정도의 약간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였습니다. 습도는 한 35% 정도로 좀 건조한 편이었고요. 체감 기온은 마이너스 한 17도? 바람이 조금 약간 강하게 불고 습도가 낮고 구름이 없어서 햇빛을 많이 쐴 수 있고, 이런 기상 환경에서 어떤 의류를 입고 가면 좋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, 약간 좀 춥더라도 한번 최소한으로 한번 입고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, 베이스 레이어로는 블랙 다이아몬드 리듬 티를 가져갔고요. 그 이유는 산행이 급격한 경사가 있는 곳이 아니고 완만하게 올라가는 그런 등로였고, 등로 자체도 그 임도길이어서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땀을 많이 안 흘릴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. 울 섬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베이스 레이어를 선택했고요. 그 위에 입었던 미드 레이어로는 랩사의 알파 플래시 자켓을 입었고요. 폴라텍이라는 섬유 회사에서 만든 플리스로 만든 이제 자켓입니다. 이 자켓 특징이 마치 브린제처럼 이렇게 망사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잘 늘어나고요. 양방향으로 늘어나는 편이고, 좀 약간 보기에는 이제 좀 부슬부슬해 보여가지고 단독으로 이제 입기에는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온성은 떨어지고요. 하지만 바람을 막으면 가벼운 것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따뜻합니다. 그래서 제가 겨울에는 이 자켓을 되게 좋아해요. 미드 레이어로 입기에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활동성도 좋고요. 그래서 요거를 입고 그 위에 지금 입고 있는 자켓을 입었거든요. 이거는 이제 소프트쉘 자켓인데 바람은 좀 뭐 적당히 막아주는 편이고요. 그다음에 보통의 소프트쉘과 좀 다르게 안쪽에 프리마로부트를 약간 라이너 형식으로 얇게 펴바른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의 보온성도 가지고 있어요. 클라터 뮤젠의 제품들이 대부분 보면, 뭐 제가 많은 걸 사용해 본 건 아니지만 다른 브랜드들과 달리 좀 약간 중첩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. 이걸로 이제 운행 중에 입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겉에 입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바로 고텍스 자켓을 입었었고요. 제가 산 거는 이제 여름용이라 가지고 바람은 잘 막아주는데 약간 이제 두께가 얇습니다. 투 레이어 형식으로 돼 있는, 일부는 3레이어인데 전체적으로 2레이어로 되어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여름용 이제 고텍스 자켓이다 보니까 아래쪽에 이 스트링이 없습니다. 쪼우는 게 없어가지고 바람이 좀 들어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핏집이라고 해야 되나요?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주머니가 되게 크게 돼 있어서 몸속에 있는 땀을 배출하기에는 좋은 편이지만, 자켓이 두껍거나 딱딱하지 않으면 좀 단점이 있는 게 뭐냐면 바람이 불면 이게 몸에 달라붙게 됩니다. 그렇지 않고 좀 딱딱한 편이면 그 바람을 저항성이 있어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옷이랑 이제 고텍스 자켓이랑 약간 이격이 생겨서 그 안에 공기층이 생기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제 그 공기층 안에서 보온성이 좀 증가하게 되는데,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불면 3레이어 자켓보다는 조금 힘이 없어가지고 딱 달라붙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 있는 이 냉기가 그 표면으로 그냥 바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런 이유로 내년에 한번 겨울용 고텍스 자켓 하나 사야 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. 상당히 좀 비싸던데. 그렇게 입어서 상의를 해결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겨우 바람이 많이 불 것 같아서 모자는 착용을 안 했습니다. 하의는 이제 그 룬닥스 마켓 숏을 입었고요. 처음에는 안에 네일을 입거나 아니면은 레깅스를 입고 입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,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었고, 살짝 이제 추위가 느껴졌던 부분은 엉덩이 부분이더라고요. 엉덩이 부분에는 이게 스트레치성으로 되어 가지고 방풍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소재거든요.
그래서 그런지 엉덩이 부분은 조금 차가웠습니다. 바람이 뭐 뒤에서 분 것도 아닌데 바람이 많이 오게 되는 앞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는 추위를 느끼지를 못했습니다. 그래서 얘도 한 10도까지는 마이너스 10도까지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느껴졌고, 아마 이제 그게 습도와도 관계가 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그 일조량하고도 다리에 이제 허벅지 주변에 지방보다는 근육량이 많아서 피가 움직이는 동안에는 피가 많이 공급되니까 아마 그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하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레이어를 입지 않는 편이라서 이렇게만 입어도 충분했었습니다. 이제 양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 양말로는 인진지 발가락 양말이죠. 발가락 양말로 이 제품을 신었고, 땀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 제품보다는 로너사에 그 스타킹처럼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. 그거를 신으시는 게 더 낫고, 보온하고 땀 흡수를 동시에 하고 싶다 그러면 뭐 인진지 제품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 위에는 울 함유가 많은 이제 등산 양말을 신었고요. 이건 단더프사 거고요. 스마트 울이라는 브랜드도 있습니다. 그 두 개를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. 요걸로 신고 카2를 이제 신고 이 양말을 신었는데 충분히 뭐 바람도 잘 막아주고 밖에 있는 외기에 있는 냉기가 안으로 안 들어왔습니다. 호카의 카2가 그 가죽도 약간 두껍고 전체적으로 두꺼운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, 그 제품은. 그래서 그런 덕택도 있고, 그 다음에 바닥 쪽에 아웃솔이나 미드솔이 두꺼워가지고 이제 얼음이나 눈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잘 차단해 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쿠션이 좀 있어서, 두께가 좀 있어서 아이젠을 착용해도 이제 충격이 좀 덜 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겨울에 따로 이제 겨울용 등산화를 구매하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올겨울에 제주도 한라산과 지리산 바래봉을 다녀왔었는데요. 그때도 꽤나 이제 바람이 좀 불었거든요. 플리스로 되어 있는 그 장갑하고 이제 방풍을 해주는 소프트쉘 장갑을 같이 이렇게 꼈는데요. 두 개의 조합으로 해보니까 약간 춥더라고요. 손이 약간 얼얼했었는데 이번에 다녀왔을 때는 조금 춥지도 않고 괜찮았었습니다. 이때 제가 느낀 게 습도가 높으면 조금 더 추위를 좀 빨리 느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정말 이 소프트쉘 장갑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물론 트 장갑, 벙어리 장갑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보온력은 높아지긴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를 뭐 여러 번 이제 켜야 되기 때문에, 키고 끄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미트 종류보다는 손가락 있는 걸 더 선호한 편이라서 이걸 선택했고요. 겨울 산행할 때 제가 이제 요번에 갔을 때 느꼈던 건데, 배낭을 자켓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가져가다 보니까 요 물병을 가져갔었거든요. 움직여서 이 물이 계속 흔들리니까 얼지 않겠거니 생각했는데, 요 앞쪽에 튜브 쪽 그 빨대 쪽이 얼어버리더라고요. 빠니까 이제 물이 안 나옵니다.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여기도 얼어버리더라고요. 요런 제품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 병이거나 아니면 보온 병에다 넣으셔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 휴대폰하고 고프로 장비가 있는데, 그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는 배터리가 빨리 닳는 편이거든요. 방전이 돼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, 그걸 방지하려고 핫팩을 들고 가보니까 제가 처음 써봤거든요. 지금까지는 제가 핫팩을 잘 쓰지 않았는데 처음 써서 배터리가 이제 동작하지 않길래 녹이려고 핫팩을 이제 뜯어가지고 켰더니 얘가 뜨거워지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주변에 자주 사용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핫팩은 따뜻한 데서 이제 해야지 빨리 열이 오른다고. 제 생각에는 이제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좀 흔들어 가지고 데운 다음에 산행에 가져가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팁은 뭐 별것 아니지만 차 안에서 이렇게 등산복을 다 갖춰서 입고 있으면 몸에서 살짝 땀이 납니다.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 안에서는 이렇게 옷을 벗고 계시고요. 등산이 이렇게 가파른 길을 올라간다 싶으면 다 입고 가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입고 가시다가 추우면 입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산행지가 어떤 데인지, 땀은 어느 정도 흘릴 것 같은지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보시고,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옷을 구비를 하셔가지고 등산을 하시면
쾌적하게, 안전하게, 따뜻하게 그렇게 산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이제 겨울 산행이 처음이신 분들하고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게 등산 춥다고 하니까 무조건 다 이렇게 껴서 막 무조건 따뜻하게 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땀을 많이 흘리세요. 특히 머리 부분에 뭐 바람이 더 추워진다든지 이래 버리면 이제 젖어 있는 상태로 이제 바람을 맞게 되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도 처해질 수 있고 자기 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 추워지면은 그 에너지 소모가 되게 많아지거든요. 근데 겨울에는 이런 땀 조절이나 체온 조절이나 바람이나 혈액 순환이나 이런 거를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스마트하게 등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.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